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집에서 빨간 옷 찾아서 빨간 모자 찾아서 쓰고 왔는데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빨갱이로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무슨 뭐라고요? 약간 빨갱이로 빨갱이요? 의미 있는 거 아니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매가리가 없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 빨강색 해서 네, 좋습니다. 조금 네. 파이팅하자. 그럼요. 이런 의미로 팀 코리아. 내가 입을 때는 뭐 뉴진스 따라하지 말라고. 그건 진짜 뉴진스 따라하는 거였어. 진짜 어려 보이려고.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아저씨 옷인데요. 아저씨. 골프복. 뭐 색깔 나타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텐션 좋네. 네. 뭐 수익 좀 많이 났나 봐. 네. 알겠습니다. 네. 햄버거 주문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피자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네. 네, 그래도 베라 아닙니다. 민준 씨 덕에 진짜 코스피 코스닥 약간 네네.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게 네. 한 사람만 염원하면 그냥 염원에 그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염원하고 그 기운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또 그것도 나왔더만요. 하반기 정책 경제 정책 방향 플러스 밸류업 역동 경제 뭐 이런 거 막 나왔더만. 그래서 법인세 세액 공제, 네. 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뭐 여러 거 밸류업 뭐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뭐 디테일하게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두 분 오늘 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시 역시나 오프닝 벨이 끝날 때쯤 하면 매가리가 없이 쫙 빠져버립니다. 오프닝 벨 연장 방송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한 12시까지는 해야 이 장이 한눈을 못 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로징 벨 할 때쯤이면 2시쯤이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욕먹기 전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2시쯤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네. 처음 시작했던 것 마냥 아무 일 없었던 척. 네. 그래서 오늘 0.5% 상승 2794 역시나 2700 중반에서 8,000이래. 2800. 8,000 되면 너무 코스피 좋겠다. 8,000원 날이 올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독한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0.78% 상승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변화구가 굉장히 강했던 오. 하루였습니다. 변화구. 네. 변화? 아마 오늘 명확한 기준점을 안 잡고 있었으면은 선물 한 5,500억, 6,000억 정도 팔 때 털렸을 수도 있어요. 그때 분위기 굉장히 쌓였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물은 많이 던지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현물과 선물에서의 마이너스가 거의 없었어요. 보합인데 외국인 선물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해갖고 약간 반등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글로 적어놨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수치만 봤으면은 여기서 뭐야 이거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쎄한데 이래서 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구가 굉장히 강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헷갈리게 하는 어제부터 살짝 헷갈리게 하는 장이었는데 결국은 좋게 마무리가 됐다. 네. 요 정도 분위기라면 그래도 금요일날 3전 실적도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김장현 본부장님? 3전에 대한 기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 장 3전 3전만 중요한 건 아니고 눈치 작전의 지속이다. 하지만 장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2차 전지 오늘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 장중에는 LG엔솔 기준으로 한 6% 오르다가 장중에 또 중반 갔을 때는 한 2~3%로 내리다가 네. 지금 한 4.5%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올라가고 싶어한다. 그 정도? 눈치 작전의 연속.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싶어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힘을 내줬고 반도체도 조금은 버텨줬고 그리고 금융주들도 좋았어요. 금융주들? 어제 이어서 계속 좋은 거고.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료 삼아서 화장품은 안 좋았어요. 화장품은 조금 계속 안 좋았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있나요? 잠깐만. 아, HLB. 엄청 많아요. 지금 HLB. 하나, 둘, HLB 엄청 어떡할 났어요. 거야? 바이오를 아니 외쳤지. 어떡할 건데? 세상에 홀로 섰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게 홀로 저거 서네. 홀로 쓰니까 홀로 가야죠. 자 그래. 올라가겠습니다. 네, 다음 손님 대리버거요? 네, 맞습니다. 10조 하던데. 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장종료 4분 전인데 쭉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동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2,79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일 대비했을 때 0.49% 상승 마감했고요. 정중에는 마이너스 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49, 0.5 이게 시초 라인이에요. 시초 라인에서 시작을 했다가 왕 빠졌다가 다시 왕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단에서는 일단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0.78% 오른 836.35% 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뭐 2차 전지도 좀 확실하게 띄워주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서도 막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투심이 그만큼 나머지 쪽에서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네. 지수가 0.49, 0.79나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적어요. 1,700개 이상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러면 적어도 0.5씩 이상 빠지거나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정말 특정 산업군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오르지만 나머지 쪽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야 짜증난다 너무 안 좋은 거. 막 좀 국장 때려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오늘부터 갑자기 딱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3월달에서 4월달로 넘어지면서 그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던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따른 연속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아무래도 이제 오늘 조기 폐장하고 미국장이 내일은 휴장이니까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장세가 일부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선물이나 수급적인 부분이 빵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559억 원, 기관이 1864억 원 이제 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876억 으로 좀 최근에 코스닥 치고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좀 아쉽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1306억 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9조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HLB에서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삼천단지약 이런 애들 시가총액 상위에서 많이 좀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밖에 안 터진 거는 이게 많이 타졌다라고 봐도 되나? 기존의 7조 수준에서 2조 정도가 더 붙었으니까 얘네들 뭐 매수매도 한 것들 좀 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막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1391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경보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간들이 또 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지 요것 때문에 매수매도의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일단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장품 좋다고 누가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막 엄청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봐볼만 하다. 관심은 더 보자. 라고 하셨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조선도 조선도 오늘 좀. 조금 떨어지는 힘이 그런 없네. 모습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애들 중에서 탈락하는 애들 몇 명이 좀 보이는 그런 7월달이 초반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또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바뀌어서 맞아. 제자리를 찾아갈지 혹은 아예 바뀐 채로 하반기를 계속 갈지 이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근데 2차전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2차 전지도 오늘 뭐 얘기하기는 했는데 계속 지속성이 있을까? 이거는 또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 그래도 그 전에 양극재나 셀업체들이 계속 갈까? 이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가 반도체는 이미 올라왔고. 뭐 근데 2차 전지는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네. 뭔가 약간의 그 불을 뿜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도 좀 계속 훈풍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 1, 2주 전부터 오히려 지금 저점이다. 바닥 언저리 어딘가니까 이제는 좀 보자라는 말이 계속 증권가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7월 23일에 어닝콜 있잖아요. 어닝콜 있고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중국 쪽 자동차 출하량 보시면 테슬라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다른 데에서 뭐 엄청나게 팔리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인도량이 예상치를 많이 좀 높여서 상회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생각보다 전기차 잘 팔리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의장에서도 전거래보다 더 높아요. 지금 전일 종가보다 지금 1, 2%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서도 뭐 특이사항이 없다면 좀 연소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간에 이제 어닝콜부터 시작해서 그럼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뭐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옵션 거래에서 이제 관련된 파생으로 만들어져 있는 ETF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서 옵션 매매하는 사람들이 옵션의 가격 기준점을 좀 위로 높였어요. 그 얘기는 상방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움직임이 네.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뭐 46, 47 막 이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상방이 6, 7%는 더 열리겠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 2차 전지 쪽이 움직일 수는 있고요. 대신에 그거는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쪽이 이 넘버가 한 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에선 조금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윤상빈 형님 알았어. 그만 쳐. 그만 땡땡땡 아직도 하고 있네. 나도 보고 있어. 형님. 근데 나 끊을 수는 없잖아. 댓글에 내가 번호 말 끊는다고 네가 패널이냐 난리가 났어. 네가 전문가도 아닌데 네가 왜 떠드냐. 말 좀 끊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한 거니까 상빈이 형 진정하시고 용용맘님 땡땡땡 해주셨고요. 우주로라님 마이영님 조상진님, 둥둥이님, 쩌니님, 유자님, 땡땡땡, 우리 구름샘 형님은 땡땡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수요일 이렇게 버텨냈습니다. 네. 결국 버텨내면서 상단이 여긴 것 같아요. 그쵸? 2800 요선에서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이 위로 올라가든 말든 하지 올려줄 생각도 없고 내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좀 들어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감 집계가 됐는데요.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네요. 뭐 선물 조금 더 들어온 부분들, 그다음에 지수가 0.47%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거, 해서 뭐 큰 변화는 없어서, 네, 섹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갈까요? 그럼 오늘 저렇게 수급까지 다 봤을 때, 네. 결론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장이다. 별로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결국 금요일을 기다리자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다. 뭐 ADP 뭐 졸수고 뭐고 오늘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은 큰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은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변곡점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는 약간 좀 잔파도를 그냥 흘러간다.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고 네.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코스닥을 많이 사주길래 이제는 코스닥이 조금 올라오나? 아, 누나 정신 차렸네. 이야, 정신 차렸네 이제? 괜찮았어요? 그동안 내가 막 얘기했는데 누나 내가 얘기해서 놓친 게 몇 개냐. 신성델타 사라 그래서 안 샀네.
잤지. 가이오사라 그래가지고. 주유소 직원 말로 어떻게 들으니까. 주유소 직원도 공부 열심히 해. 위험한 발언이야. 그거 맞네요. 아니 주유소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 그 얘기한 거잖아.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즘 전문가가 따로 어디 있어? 공부 많이 하면 전문가지. 맞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하는 주유소 직원이니까 잘 들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럼 섹터로 넘어가 봅니다. 네,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뭐 HLB 그룹주들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뭐 대거 상한가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요. 2차전지도 이제 테슬라발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왔죠. 2차전지, 자율주행 이런 쪽 좋았고요. 금융주는 장중이 되게 좋았는데 좀 다시 또 차익이 좀 나오면서 일부 눌림 현상들이 좀 나왔고요. 뭐 게임주에서도 등락폭이 뭐 위아래 윙윙윙 막 움직였고,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IR을 오늘 했는데 IR 할 때부터 좀 굉장히 PT를 잘했다라는 이 가신 분한테 이게 조금씩 얘기 듣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물량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삼천당 제약, 네, 오스코텍 이런 전문가도 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 오늘 정부 정책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6기가와트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태양광 나타났습니다. 좋다. 네, 그렇습니다. HLB, 바이오, 2차전지, 자율주행, 금융주, 게임주. 금융주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금융주 조금 더 믿어도 될까요? 왜냐면 KB 기준으로 네. 오늘 또 장중 신고가였던 것 같은데 89,000원인가 86,000원인가 그리고 계속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뭐 단타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그냥 죽을 보자.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하고 일본도 10년 넘게 걸렸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방향성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떠세요? 네. 동의하세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밸류업을 저기 금융주에다가 넣겠다고 하면 자동차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발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만 보더라도 이토보고서 이후부터 1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룸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트럼프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우리나라 금융주에도 같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금리가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금리로 장사하는 회사들은 좋다. 그러면 실적도 좋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PF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당금들 어느 정도 다 해놨고, 그러면은 뭔가 과하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성 부분에서의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일 또 리포트가 또 좋은 게 나왔어요. 이제 왜 금융주를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은 뭐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밸류업을 놓고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자동차 혹은 금융주. 뭐가 됐든 그 뭐 오늘 내일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겠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면 한국 주식 다 좋죠. 갑자기 방송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러면 뭐 전 세계 주식 다 좋죠. 성장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GDP는 항상 우상향인데. 질문을 잘해야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나 진짜 오늘 그 내일은 어떨까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그런 거라고. 이분기 실적까지 나올 때 어떨까요? 올해 연말까지까지 어떨까요? 그다음에 그 우리 기간을 정해달라. 세금 그 법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가정할까요, 말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우리는 간단하게 질문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애쓰지 말라고.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게 일일비라는 거지. 국회가 이번에 통과 안 되더라도 결국은 계속 갈 것이고, 이렇게 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실 수 있죠. 근데 다만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60%다 합시다. 50%다 합시다. 네. 50%를 그럼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50% 꽉 채울까요? 아니면 나눠서 태울까요? 예를 들어서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금융하고를 몇 퍼센트 정도 세울까요?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질문은
그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이 뭐 10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연말 내년까지 봤을 때 경기가 국제가 막 경기가 확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은 한 대한민국의 기업 밸류업을 계속 가져가려는 의도는 있으니까 그쪽을 제로로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주가가 너무 갑자기 오르면은 항상 이 시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 시련이 있는 게 반도체나 그 2차 전지처럼 금융주나 자동차 주는 그 이익 실현이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그렇게 요동을 치진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계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볼로티리티가 떨어지니까 약하니까 그게 강점이긴 하죠. 근데 그 강점은 오래 가져가신 사람한테만 강점이 있는 거지 중간에 IT나 반도체가 들쑤시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금융주나 자동차는 또 쉬거든요. 예, 그런 맥스를 알고 얼마 가져가냐 중요하죠. 자동차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동차는 뭐 팔거나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금융주 아까 얘기했는데 어저께 트럼프 나왔고 뭐 리포트 나왔고 오늘 그 세제안 발표했잖아요. 네. 3시에 했습니다. 예. 이제 공원 국회로 넘어갔어요. 단기로 올랐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밤에 내일 살 것이냐? 저는 이미 어저께 오늘 안 샀으면은 내일은 안 사죠. 단기 올랐으니까. 왜 단기 그런 거 장기로 보면서 왜 단기로 얘기하냐? 아 그렇게 플랫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장가지 안 친 사람한테는 내일 사지 말라는 얘기지 내일 팔라는 얘기도 아닌데 분명히 내일 파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내일은 또 저기 은행주가 약간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악파 얘기한 길게 보라는 거하고 이유 배반적인 거죠.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많이.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함축해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근데 요거는 좀 맞는 게 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산업도 이게 기간이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 이게 좋다 안 좋다. 좀 황제주가 될 수도 있고 완전 이거 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관점은 어디까지 룸을 열어놓을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서 그거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정현 본부장님이 질문을 55분 생각하고 딱 한 질문만 하라 그랬잖아요. 날카롭게 해라. 아인슈타인이 한 거? 예.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55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더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앵커 맞을래요? 이랬어요. 오늘? 앵커 맞을래요? 맞을래요? 어저께. 오늘 나한테 안 맞을래요? 맞을래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맞을래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더 잘해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섹터 받고 하락 섹터로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뭐 어제랑 또 연속성이 좀 있고 또 한때 우리 증시를 또 들썩거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뭐 엄청나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약간의 뭐 추세 이탈이 된 종목군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기세가 조금 나오면서 빠지는 산업군들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좀 기존에 이름을 날리던 산업군들이 이렇게 좀 빠지는 라인에 들어오니 각각의 산업마다 어느 정도의 대응점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한번 많이 올라갔었던 산업들이 빠질 때도 아주 시원하게 빠지거든요. 네. 왜냐면 매수세는 없고 다 이익권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폭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급등한 종목군들은 항상 골짜기를 깊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조금 추세가 꺾인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대체로 볼 수 있는 자꾸 먹거리가 매일 나오잖아요. 네. 어제는 비만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2차 전지였다가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에서 새로운 플레이를 좀 해봐야겠다. 회전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증시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빠지는 걸 보이면 아무래도 좀 팔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놀다가 다시 담아도 되니까. 뭐 아예 이제 뭐 지수 하단단에서 잡았었던 그런 것들은 그냥 두겠지만 뭐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네. 진입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별 장세, 테마 장세, 이렇게 순환매 장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좀 일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뭐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명확한 발표 전까지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쟤네들 조금 더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와는 무관하게 이제 오케이. 기술적으로 이게 던지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조선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선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는 안 빠졌어요. 근데 뭐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빠지니까. 빠졌으니까. 아니 채팅이 있길래 오늘 그러니까 좀 왜 이러라는 것도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해야 구체적으로 아, 질문 또 어려워. 아니 바보. 앵커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한두 해가 아니었으면 이제 질문하는 요령도 생기고. 근데 55분 생각하면 우리 프로그램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55분 가만히.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야지. 들어오고. 여기 와서 55분 아니 생각하면 30초 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55분 생각을 해요?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3시 19분 생각해야지. 25초에 들어오는데.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원한 거 가지고. 오케이.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조선도, 그렇죠? 네, 한 조회가 그러니까 뭐 보합. 그렇죠. 한 조회는 그 리포트도 나온 게 13.3. 있는데요. 그 오히려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네네. 보여드리고 아니면 하는데 특별한 거 없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 이슈지. 리포트가 아주 가열차게 목표 주가를 이익도 전망이 좋아요. 목표 주가도 확 올렸어요. 올렸어요. 근데 7% 빠졌어요. 어. 그 왜 그래요? 그건 질문은 맞지. 근데 문제는 저도 모르죠. 그 에러스가 질문은 받고. 오늘 좀 이상하신 거 같은데 확실히 좀 이상하신 거.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수술이한데 어떤 누가 아니, 질문을 정신하는데 잘하면 답을 모르고 답을 알면 질문이 이상하고. 세상이 그런 거야. 아하. 그래서 세상이 그런 이목청단 소재가 네. 오늘 세상이 그런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저기 N 증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목표 주가 높이더라도 이익 추정이 변화가 없으면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익 추정도 분명히 확실히 높였거든요. 그 내용도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랑. 그러니까 이익 추정이 높였기 때문에 목표 주가 높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보란 듯이 아침에 살짝 오르더니 바로 그냥 내리 깔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다른 커버하는 사람 이렇게 해봤으니까 별거 없어요. 딱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당황스럽지. 리포트 나왔고 이익 추정은 좋은데 그게 왜 이래요? 그게 맞는 거고 오늘 별 변동도 없고 리포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빠진 거는 주종인 2차 전지에 못 들어가고 그 은행에 못 들어간 다른 섹터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 해야죠. 그 리포트가 없으면 뉴스가 없으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아마도 물어보시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5만 7천 원 정도에서 한 15만 1,900원까지 지금 한 4% 5% 이 정도 네.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추세적으로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불안하실 수 들어와서는 있지. 무언가의 리밸런싱에 혹은 뭐 하반기에 그런 초반에 그런 뭐 리밸런싱이나 혹은 뭐 주도주에서 분위기나 조금 바뀌나라고 그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까지 봤고요.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로 가보면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는 뭐 이런 태양광 보급 추진에 좀 강했고요. BHI가 사실 오늘 또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시간에부터 좀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뭐 하락폭이 그래도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현대 오토에버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하반기 주가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음 AI 오늘 뭐 AI 소프트웨어 쪽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퀄컴 온디바이스 AI 칩에 뭐 AI 탑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리포트 나온 것도 있었고 뭐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게임즈 좋았고 넥슨 게임즈가 오늘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 많이 탔죠. 막 급등했다가 또 완전 빠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15%대로 마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근데 만약에 오늘 하락 딱 지났는데 네. 자고 일어났어요. 게임 순위가 만약에라도 박살나잖아요. 그럼 요건 내일 급락입니다. 퍼스트 그때 디센던트. 대부 시스터즈처럼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사실 지금 넥슨 게임즈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대한 명확한 이제 내가 해봤는데 이거 진짜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요즘에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인생의 흥분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롤러코스터. 네, 그런 분들이 강원랜드. 이제 그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증가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있어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게임주에서 또 넷마블이 요즘에 실적 기대감들 리포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넷마블도 좋았고 HPSP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 넷마블, 퍼스트 디센던트 신작 기대감 넥슨 게임즈. 근데 생각보다 게임즈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게, 계속 좀 키워오르네요. 그게 게임 순위가 사실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쿠키런 신작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처음에 막 임팩트 있을지, 난 넥슨 게임즈의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잘 될지 글쎄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는 막 왜냐 그렇게 유명했으면 게임즈 이거 지금 뭐 그 예비부터 그뭐 10이라든지 12 테스트라든지 그때부터 막 대박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이 크게 없었는데 보통은 대작 게임들은 10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좀 결판이 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순위가 잘 나오는 거에 있어서 뭐야 이러면서 딱 들어가고 뭐야 이러면서 들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게 봐봐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살짝 빠지고 네. 쉬고 있죠. 쉬고 있죠.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올라오고 있어. 맞아요. 제약바이오, 맞아요. 2차 전지, 게임 이런 애들이 슬슬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반도체는 올려놨고 빼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가만 냅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 살살 거기서 플레이하면서 올려놓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 그대로 탄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 이러면 다시 그쪽으로 주도주가 가고 그쵸. 아니면 오늘같이 약간 이런 지지부진하면서 빠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자리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돌려가네. 어제 댓글 아니, 다신 분? 모두가 조롱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 진짜 잘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7월 5일에 이제 잠정 시작 발표와 그게 이제 뒷부분에 얘기한 게 7월 11일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명확하게 결판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정말 막 엄청나게 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또 약간 뭐야 이거 삼성은 맨날 뭐 잠정시적 나와도 별거 없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11일까지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얘기인즉슨 그때까지는 또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삼전 실적은 저희가 내기 하면서 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8조 5천억 누구였죠? 김장훈 본부장 8조 5천. 8조 5천억. 제가 8조 6,500원. 8조 6,500억. 네. 그리고 8조 9천억. 9조. 9조. 와. 여기서 맞추는 제일 가까운 사람 한 명 빼고는 아이스크림 10개. 10명씩, 10분씩 우리가 아이스크림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걸로. 무슨 아이스크림? 조스바? 베스킨라빈스죠. 조스바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 조스바 괜찮긴 하다. 베스킨라빈스. 조스바가 더 시원해. 근데 맛있긴 맛있긴 해요. 맛있긴 조스바가 하죠. 맛있죠. 조스바 그럼 괜찮을까요? 각각 그냥 재량껏 드리죠. 재량껏. 재량껏. 죽어도 욕 먹을 수 있게. 재량껏. 알겠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맞출 것 같고 세 분이서 돌릴 것 같으니까 나눠드리는 거 제가 할게요. 8.65? 8.9. 8.9. 와 조스바 0칼로리도 있대요. 진짜 좋다. 그럼 제로. 저는 그걸로 할게요. 조스바 제로 제로. 칼로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 넘어가면 오늘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결국에는 테슬라가 약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전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인도량 자체가 발표해서 지금 233불도 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233.550, 뭐 60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전거래일 때보다도 한 1.3 정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 종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도 대의장에서도 좀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닝콜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이 높을 수 있고 오늘 또 서진 시스템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ESS에서 거의 풀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그리고 또 그것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가에서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매력도가 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에너지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뭐 여러 A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자동차 부분에서만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 자체가 에너지 쪽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커질 거기 때문에 ESS나 이런 것들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밸류적인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해외 기관에서는 자동차로만 봤을 때 뭐 120불, 130불 목표 주가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기업을 좀 통체적으로 봤을 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세가 탔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좀 말이 안 되는 상승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좀 변수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막 쏠리고 아마 공매도에서도 약간 이런 좀
쇼커버 흐름들도 일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뭐 약간은 뭐 2차 전지를 좀 약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LG에너솔루션 최근에 LFP 관련된 이벤트 있었고 또 데이터들이 좀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요즘에는 좀 바닥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의식의 변화들, 투심의 변화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넘버까지 좀 높아지게 된다면 요건 이제 산업이 또 한번 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2차 전지가 약진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쪽의 그런 소재 이런 거 말고 셀도 그냥 그렇고 오히려 그런 좀 사이드 곁다리 거 있잖아요. 엔캠? 그러니까 ESS 쪽이나 실리콘 ESS. 응급제나 혹은 막 어떤 특정한 기술 요런 거의 주식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동의하시죠? 김장훈 네, 본부장님? 동의합니다. 네. 김장훈 본부장님이 3달 전에 대주전자재료 말씀해 주시고 많이 올랐죠. 2배 올랐어요. 두세 달. 2달. 두세 달 정도. 8만 원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만 원대니까. 그때 막 얘기하셔가지고 2차 전지 그때 한참 죽을 때 그래서 얘네는 좀 괜찮다 그러셨는데 맞아요. 14만 원까지 올라왔고 이게 그전에 우리가 막 불을 뿜었던 소재 쪽은 2차 전지가 가도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양극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극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극재. S 시리즈? 네? S 시리즈? S 유저? S 시리즈. S S 시리즈. 에코프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에코프로, 포스코. 오늘 다 갔죠. 오늘 갔고 LNF가 많이 가지 않았어요? LNF 많이 갔죠. 네. 그것도 좀 고민스러운 거는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명사이고 지금 이제 판매량이 좀 덜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5%니까. 그죠? 1분기 때 마이너스 15%, 10%인가? 2분기 때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가면 3분기 때는 혹시 플러스로 돌까봐 그러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ESS 그 요소 말고 ESS라는 거 때문에 ESS 관련된 주식 갖고 로봇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이슈가 2차 전지하고 상관관계에 있어갖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파괴력이 과거보다는 약해진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정도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 관련되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고민이 하나 있고 정도. 그다음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나 하반기에 그 가이던스가 7월달에 낮추어질 건데 이 충돌되는 걸 어떻게 마사지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 판단에는 작년 7월 20 며칠 날이 에코 시리즈가 110만 원, 140만 원 되니까 작년 7월 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뭐 250불, 280불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엄청 잘 팔려서 YOY로 플러스 10%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고 뭐고 간에 다 30%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파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네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넌 2차 전지로 가는 부분이 더 두드러지고 로봇으로 인해서 8월 8일 날 로봇 택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그 걔네들이 올라가는 그 증가분의 만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게임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시리즈였구나. S 시리즈. 근데 한 방에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죠? 에코프로 시리즈를. S 시리즈 알아요? S 시리즈?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S 시리즈가 근데 S 그런 시리즈라고 거였어요? 하면 알아들어? 그렇게 하시면 진짜요? 저는 그래서 아까 왜 자꾸 되새김질 그게 좀 감탄하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몰라서. 왜 자꾸 그걸 되새김질 하죠? S 시리즈라고 네. 그래.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S 시리즈. 이렇게 무지했다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가더라도 그런 기존의 그런 우리가 아는 2차 전지 말고 다른 애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또 그런 주가의 그런 뭐라 그래요? 그 물량 소화 안 해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잘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태양광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에 이제 6.6기가와트 보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기가와트급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뭐 풍력이라든지 전체 태양광을 했을 때 해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큰 기가와트 수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가와트급이라는 거 굉장히 일단 크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냥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연간 6기가와트에 대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향후 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 이거 사실 이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네. 요게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또 뭐 한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또 한번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이제 공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을 5% 이상 확대 시 법인세를 감면한다. 계속 5%씩 확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법인세를 준다라고 하니까 약간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거. 그다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 분리과세 부분이고,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고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똑같이 15.4를 떼잖아요. 그게 9%. 그다음에 이거 IS 계좌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제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또 25%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또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또 종합소득세로 할 건지 말 건지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더 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왜 세금을 떼고도 또 종합과세로 또 다시 때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종합과세로 가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로 완전히 떼는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해서 자기가 그게 더 안 주면 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뛰고 또 뛰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배당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과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배당을 매우 많이 받아서 다른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게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에서만 배당을 하면은 사실상 뭐 10억, 20억 넣어야 되지만 미국 쪽은 지금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믹스를 잘 해놓으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합성옵션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선물 옵션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주가는 녹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추적하는 그런 본주의 흐름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해서 콜풋을 동시에 때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방을 높여가기 때문에 예전에 커버드 콜이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요즘에는 뭐 2천만 원 넘기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국 주식 관련된 ETF 대부분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정말 달라요. 과거에는 뭐 6%만 돼도 엄청 고배당이다. 물론 여전히 고배당이긴 하지만 요즘 ETF 성격이 이런 옵션이나 선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배당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밸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어마어마하죠.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분들, 그쵸, 그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우리도 저거 들어왔잖아요, 배당. 5천 원이요? 만 원. 왜 반으로 줄여? 세금 떼고. 네, 세금 떼고. 네, G쌤님. 네, G75님. 네, 명MC 빨간 모자 소풍 간암요 김밥 사주세요 하셨어요. 만 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빨강색 입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투세 뭐 폐지, 세제 지원 등등 뭐 요런 거 뭐 이야기 해가지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해석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테고 네. 또 국회로도 또 넘어가야 되고 구월까지 수정이 안 있어야 되지? 되고 이러니까 7, 9, 12.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네, 뭐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 아침부터 굉장히 핫했던 HLB 내용입니다. FDA와 미팅을 완료를 했고요.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공고받았다. 그래서 보완사항 없음.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좀 이거는 기대하셨다가 사실 좀 예상치 못하게 하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잘 올라와서 좀 복구가 근데 되셨으면. 공장 실사 보안사항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보안사항 없으면 이제 제출하면 웬만하면 이제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이게 FDA 넣을 때 뭐 이제
이것저것 뭐 바꿔오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려를 많이 당하는데 뭐 특이사항 없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그룹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또 갔다는 거. 다음 뉴스는요? 네, 여기까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부 정책도 나왔고 HLB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뭐 테슬라발, 2차 전지발 요거는 어제 LG엔솔 기준으로 어제도 또 같이 나와서 네. LFP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또 네.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그 종목들이 좀 중심이 됐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노님의 그림부터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오, 두더지. 와 귀여워. 너무 이쁘다. 숨어 있잖아요. 디그다. 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 어. 왜 눈이 반짝반짝. 그러게. 그 명랑하게 민트윈 닮은 것 같은데. 오, 너무 좋다. 그럼 쟤네는 지금 감사합니다. 머리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몸은 아래에 소인 거죠? 와. 몸은 아래 징그러. 글래머 베이글 베이비 와우. 페이스의 글래머. 와. 오, 아침에 창의적이었어. 실리콘부터 아주 시작해서 창의적이었어. 오후에는 너무 소까지. 창의적이었어. 와. 밑에는 근육질에 지금 소 이렇게 네 다리가 이렇게 있는 얼굴만 빼꼼 이렇게 해서 나오질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몸이 껴서 몸이 껴가지고. 묻혀 있는 거죠. 또 완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수급으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그러네. 만평은 명행코가 해석을 해야 진짜 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다음 주도주들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주 좋았어요. 밑에 그 새로운 그 한번 내일 해보세요. 저 그려놓고 어저께 한 거 해놓고 밑에 새롭게 아, 새롭게. 조합 키메라처럼 저 바닥을 아랫부분은 내일 보여주시는 걸로. 키메라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우리 챗 GPT가 쉽지 않을 것 GPT-4 같아요. 저 얼굴을 떼서 황소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게 뭔가 제3의 동물. 기괴하지만 GPT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창의적이었어요. 저게 지금 5개가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5개가 나온 거예요? 5개 의미가 있습니다. 5개 우리 원래 했잖아. 네. 기존으로 5개. 오. 5개 의미가 아닌 것 왜냐면- 같아. 하다 보니까 5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5개. 상반기에도 주도주는 5개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화장품, 조선, 방산, 아니, 저 반도- 화장품이랑 식음료는 식음료. 깍두기였죠. 깍두기 빼고 아, 깍두기 반도체, 빼고 반도체, 전력. 자동차, 변압기, 그 다음에 방산조선. 방산, 조선. 네. 수급 1위부터 5위까지. 화장품이랑 식음료 깍두기고. 네. 그냥 수급은 크게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저 중 하나는 무조건 반도체겠네요. 반도체. 가운데가 반도체. 네. 약간 머리 올렸잖아. 아. 5마리 위에는 올려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다? 아, 이제 봐야죠. 7월 11일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11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어디에 이렇게 해서 5마리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예, 오늘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저기 리포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리포트 하기 전에 일단 트럼프 당선 시 우려 요인, 기대 요인 오, 트럼프 다 당선시. 알지만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누구죠? 그 박종현 부장인가? YMG 예, 예, 박종훈 그분- 팀장님. 박종훈 말고 다른 거. 오늘 저 선풀에 나와서 하신 분들 채권 담당하시는 IDK. 아, 그건 몰라요. 그분이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제 말 거의 90% 동감합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 그분 말한 거 그대로 쓸게요. 관세 감세. 관세 감세. 예, 관세를 하면은 인플레가 자극되죠. 이거 상식이죠. 그렇죠. 감세를 하죠. 근데 지금 재정 적자가는데 감세를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문제죠. 그럼 또 그 이자 갚으려고 또 국채 발행하고 이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세 번째 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이거 얘기하고 기대 요인은 상식적인 거는 전통인이 좋아하니까 좋은 거고 어저께 올라간 거 우리 금융 완화, 네. 규제 완화죠. 그런 일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기대 요인하고 우려 요인하고 저게 상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죠. 관세 부과해서 인플레가 자극된다고 네네. 하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혹은 금리 인하 압박하거나 혹은 뭐 어떤 뭐 재정 정책의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푼다고 하면 인플레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기 뭐 관세 부과로 인플레 자극하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 하다가 올해 한두 번 하다가 망치요? 올해 한두 번 하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우려 때문에
단기 금리는 좀 내려갈지 모르지만 장기 금리에 대해서 낙관을 못하는 거에 우려가 그 채권 시장에서 발작식으로 옛날에 그런 경험 때문에 네. 엊그저께 더 우리 주식보다는 더 크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갔을 때 장기 금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우려도 될 수 있죠.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근데 경기가 뭐 침체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갖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걸 계속 와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그 금융주 얘기했는데 어저께 금융주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서 우리 아까 트럼프 규제 완화 얘기한 거고 네. 우리 밸류아 프로그램 했는데 이건 노출됐죠? 시장에 노출됐잖아요. 한 80% 노출된 거예요.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확인해야죠. 10월. 이건 노출된 거예요. 20년 사이클은 저도 20년 전 없었는데 20년 전 초비창에서 몰랐는데 옛날에 뭐 보험주 그다음에 무슨 주 이런 식으로 돌아서 사이클 왔는데 이때 됐다 뭐 그런 얘기고요. 금리 상승 가능성 이거예요. 단기적 금리 인하인데 결국은 금리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네. 이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금융주에 집중해야 된다. 하반기에도 얘기를 한 건데 대충 한 반 이상은 주가에 반영된 것 같죠? 반 남았으니까 끌고 가셔도 됩니다. 조선 아까 얘기했는데 조선 리포트 나온 거 있어요. 네. 상반기 끝났죠. 네, 상반기에 5개 조선 상사 보니까 목표치 85%를 올해 목표치를 85% 다 달성했대요. 오, 상반기 안에 벌써. 특히 미포는 133%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오버 서플라이 공급 초과라고 생각했던 컨테이너 선까지 수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 늦게 나온 거고 한 일주일 전에만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이것도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특별히 주가에 오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진 않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IT 쪽이 있는데 LG전자 목표 주가 상향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2분기 LG 스프레이는 아까 지금 얘기한 거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많이 준대요. 전분기 적자보다 반 줄어서 2,300억이 적자가 준 거래요. 근데 하반기부터 흑자래요. 그래서 북밸류 흑자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북밸류 1배는 갈 수 있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북밸류 1배 가면은 16,000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올라갔었죠. 근데 이건 트레이딩 업입니다. 이거는 뭐 기조적으로 계속 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LG 스프레이 때문에 LG전자도 버틸 수는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했던 테크윙이라고 있어요. 테크윙 아까 채팅창에 엄청 네, 얘기 많았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 정치 못한 게 워낙 디테일하게 막 적혀 있어서 저것도 꽉님입니까? 꽉님? 아니에요. 그 같이 있는 다른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꽉하고 다르더라고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근데 이분이 목표 주가가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대폭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였는데 얼마요? 7만 원에서 7에서 10? 네,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렸어요. 40%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익 추정은 그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럴만 해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이 없이 그냥 멀티플만 했으면 지금 무슨 멀티플 높일 상황이야? 라고 할 텐데 멀티플은 이런 데고 사실 EPS를 42%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린 거예요. 얘가 뭐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다가 그 웨이퍼 그 테스트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 HBM이라는 게 로직 다이가 있고 이게 이제 HBM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만들 때까지는 전수 테스트를 하지 않거든요. 네. 뭐 그런 건데 얘네들이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일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드밴테스트인가 일본에 넘버원하고 얘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데 6대 4로 갈지 5대 5로 갈지 정확히 모르고 네. 정확히 아직 안 들어갔는데 4분기부터 얼마 들어갈지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 얘기를 이 회사를 보신 분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에 200대가 아니고 300대까지 팔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200이 아니고 300대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1,500이 아니고 2,000억. 그러면서 이익 추정을 높이면서 목표주고 한 건데 이거는 내년도 이익 추정 2분의 곱하기 PER 20배 어떠세요? PER 20배. PER 20배? 예, 올해보다 내년 이익은 5배 큽니다.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5배 크고요. 마진은 거의 30% 가까이에요. 20배 어때요? 그러니까 포워드 P 20배에 내년도 거 20배인 거죠? 네네. 올해보다 5배 커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곱하기 4배 좀 안 되면 내년 숫자가 나오긴 해요. 예, 영업이익률이 한 30% 가까이 되고 얘네는 원래 뭐하나 테스트 핸들러예요. 반도체 칩을 테스트할 때 이렇게 옮겨주는 거 하는 회사인데 원래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고객인데 얘네들이 HBM 잘 되다 보니까 HBM용 프로보라고 하는 거를 개발했는데 프로버는 뭐예요? 그것도 검사예요. 근데 HBM용 검사 장비를 그 어드밴 테스트하고 둘밖에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지.
그게 뭐 매출이 한 300대, 연간 300대니까 곱하기 뭐 얼마인지 뭐 20, 30억 하면 5, 6천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3천억 매출인데 내년에 7,700억, 그 다음에 8천억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PE, 이 친구, 근데 이분밖에 거의 리포트가 거의 안 써요. 목표주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거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는 건데, 그 넘버대로 가면은 PER 20배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은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하면은 그다 80% 90% 잡으면은 아직 룸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그분 한 분밖에 리포트를 안 써요? 그러게요. 그분하고만 친한가? 오, 너무 예리한데 민트? 왜냐면 많아야지. 한 건 했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분이 먼저 잘 발굴을 하셨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거 하느냐고 이걸 못 봤을 수도 있죠. 저도 잘 못 봤으니까.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할 때는 이런 거 개발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 1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히트 치신 것 같아요. 테크윙이 올 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9,000원대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만 원 목표가가 나온 거네. 와. 회사가 완전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한 분이 쓸 때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전 의심을 정답이 해야 되는 없죠. 거예요? 예. 그분이 뭐 돌이켜보면 한미반도체처럼 그렇게 한 분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혼자서 치고 나갈 때 그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분 비슷하게 했고 오죽순. 다른 분이 막 또 들어왔을 때 똑같이 내 있을 때는 주가가 또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덜 알려진 주식이 중요하긴 한데 덜 알려진 주식은 그만큼 그거를 공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쵸. 되는 거니까 그게 뭐 테크윙, 모든 차트버. 상황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와, 거의 엔비디아 근데 같은데. 리포트의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The Last Standing. The last. The Last Man Standing.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야, 6,700원에서 67,000원까지 지금 와, 쉬지 않고. 8개월 만에.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와서. 네.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의 정당성에서 수긍이 가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고 뭐 모르겠어요. 오케이. 넘어가고 화장품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게 LG노트에 넘어가고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한마디 비슷한 건데요. 네. 주가의 변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거에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말씀드리면 이게 트레이딩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런 정보만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 거 좀 거시기한데 우리나라 같이 박스에 갇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 개월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리포트가 나왔을 때 something new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또 영어 써서 뭐라 그랬는데 뭔가 새로운 거. 리포트에 나오는 게 뭔가 새로운 게 뭐야? 투자 의견이 바뀌거나 목표 주가가 바뀌거나 또 목표 주가 바뀌는 거에 타당성 있는 이익 추정이 바뀌거나 남들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러잖아요. 네. 뭐가 달라야죠.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공시가 아주 공적인 거죠. 실적 발표는 조금 뭐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막 추정하겠죠. 그 다음에 기사는 완전히 이거는 리스크하죠. 특히 단독 기사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쪽으로 보면 숙덕숙덕은 믿어야 될 말할지 도저히 모르는 거죠. 좌측에 갈수록 위험성이 커요. 근데 좌측에 갈수록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우측으로 갈수록 위험성은 적죠. 근데 우측에 나와서 공식이 나오는 순간에는 그때 사람 바보 되는 가능성이 80%죠. 어디가 자기 취향에 맞는지 자기 소스가 어떤 건지 잘 보시고 특히 IT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차전지도 그렇고 음식료는 별로 그런 거 관계 없어요. 화장품도 관계 없어요.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다고. 변동성 심한 주식은 숙덕숙덕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거 믿고 하셔도 되고 남들 모를 때 남들 다 알아가지고 그게 실적 발표 비슷할 때 됐을 때 그때는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긍정 보수 충돌할 때는 주가가 올랐으면 내려가고 하락한 상태면 올라가고 거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코스피 전망은 그대로 엊그저께 했던 거 2,825 그대로고요. 미국 반도체 약간 올렸고 기업 밸류업 자동차 은행 쪽에 약간 올렸고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넣어드렸어요. 썸스팅 뉴에 기반해서 기민하게 가능하신 분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그 미국 AI 반도체를 지금 시점에서 상향하신 이유가 있나요? 좋다. 네, 왜냐면- 좋은 네. 얘기예요. 네. 네.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안 갔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갔죠. 근데 오른 거는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몇 가지잖아요. 네네네. 테슬라는 모르겠고
테슬라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기타 여기 쪽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고, 애플하고 그 AI 온 디바이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한번 기대를 할 만한 게 있지 않겠냐는 심정 때문에 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7월 말에 좋은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건 다시 바꿉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가 되면 둘이 합해서 얼마죠? 한 26%잖아요. 네네네. 둘이 합해서 26%면 괜찮은 것 같아요. 30% 이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확대를 하는 부분이 HBM 쪽이라고 순수한 거 봐야 돼요? 아니에요. 미국 쪽은 순수하게 HBM, NVIDIA, AMD 아닙니다. 애플 쪽이나 그거는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막 질문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나올 때까지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고 밸류가 가져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하고 화장품하고 이런 쪽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인도 시장은 언제 늘려요? 뭘 엊그저께 했는데 뭘 또 늘려? 늘릴 일 없어요, 인도 시장? 이거는 한번 하면은 그 한 3개월 한번 사야지 이거. 근데 인도는 지수 자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목 인도에서 몰라요. 뭘 사야 돼요? 종목을 알긴 아는데 종목을 제가 살 수도 없고 ETF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인도. 네, 제 의견입니다. 인도를 사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장현 본부장님의 포트 조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네. 또 단기적으로 또 오를 수 내릴 수 있는 그런 변수들 플러스 이제 종목에 대한 리포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테크윙은 아까 하도 채팅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어요. 네. 자, 그러면 4시 19분 지나고 있어서 마무리는 또 콸콸콸로 해야 되잖아요. 가야죠. 네. 칼칼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별 주식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주식들을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가 있는 것처럼 종목들마다 우선주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의 주식이 하나는 오르는데 하나는 빠지는 것처럼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가격이 적정 비율이나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알만한 지표나 계산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선주의 적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네. 두 분께 한번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찾아본 건 없고? 아니, 찾아는 봤죠. 찾아본 거 가자. 찾아온 거는 저 혼자 찾아봤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찾아봤더니 블로그에 개인분들이 쓰신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거 나 같은 사람들이 쓰는 약간 거야. 그 리딩방 하시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고 오기에는 그렇네. 약간 좀 그래서 두 오케이.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일단은 우리나라 국장에서 우선주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현대차 EUV 뭐 이런 거 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삼성전자 우를 샀다 뭐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 이 우선주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해야지 우리 국장에서 좀 장점을 딱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냥 진짜 심플하게 얘기해서 주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조금 더 싸게 그리고 배당을 조금 더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우선주의 정의는 다르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많이 안 주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선주를 안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K국장에서 우선주가 꼭 필요하게 한가? 우리가 노려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도 전략일까? 삼성전자로 치면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랑 사실 네. 배당에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본주랑 우선주랑 가격의 괴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나는 별로 의사 결정도 하기 싫고 변동성도 좀 더 작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우로 개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300원, 320원, 325원을 주더라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이잖아요. 우선주는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수가 아무래도 얘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괴리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삼성전자와 우선주의 주가의 이런 괴리도가 벌어질 때마다 그렇게 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으면 뭐 패시브 수급은 우선주에는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본주랑 우선주랑 괴리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때까지 역사적인 이런 퍼센테이지 벌림과 그런 걸 밴드로 잡아서 그럼 요 정도 벌어졌으니까 지금 우선주가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뭐 우선주와 본주와의 무조건 이렇게 딱 정답으로 이렇게 괴리율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글쎄요, 찾으실 수 있을지 원피스를 찾는 느낌이랄까? 닥터케이 형님께서 네. 민주랑 현대차 우선주 올해 80%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밸류업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 그렇죠. 그때는 배당 많이 줘라 멱살 잡고 정부가 안녕이 네. 될 거다. 배당 내놔 이러면 네, 맞습니다. 우선주가 확실히 더 많이 주는 것 그렇죠. 같네. 그런 특수한 상황이 몰리면은 많이 가는 거죠. 혹은 막 지분 싸움을 하거나 그래서 배당을 누군가가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렇겠어. 의결권 없지만 그럴 수 있고. 근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거래가 아마 본주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근데 그 자체도 회사가 큰 회사니까 플레이할 수도 있죠. 개인들은. 근데 기관들은 이제 뭐 괜히 그렇게 꼬이면 안 되니까 웬만해서는 그거 갖고 플레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인들은 또 뭐 누구는 또 거기에 뭐 또 누가 작전질 한다 그러거든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그만 주식은 근데 삼성전자하고 작전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거 특색에 맞게끔 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 공시처럼 포뮬러처럼 해서 괴리가 얼마다 그런 거 20년 전에도 누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외국인들도. 왜 이래? 그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괴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그런 거 하고 막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는 거야. 자기가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35%도 지금 48% 벌어졌네? 옛날에 지금까지 이렇게 같지가 않고 괴리가 컸어요. 삼성전자 우선자 이 차이가 한 20년 전에는 괴리가 컸다고 30% 40% 벌어져 있었거든요. 좀 좁혀져야 되겠네? 이렇게 해갖고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어떻게 그 배당금도 주고 하니까 괴리가 좁혀지고 거래도 좀 옛날보다 나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조금 활발해지는 것 같긴 한데 원칙이나 포뮬라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선주를 하실 거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정말 주식수도 많고 배당도 주는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목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이제 보시면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본주가 따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요즘엔 잘 등장 안 하지만 과거에 많이 등장해서 뭐 대교 이후 막 이런 종목들 먼저 이제 우선주가 먼저 슈팅해서 날아가면은 본주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교육주들 막 슈팅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원래 우선주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원래 이제 다른 기타 뭐 배당이 없는 쪽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세력이 먼저 적은 거래량으로 슈팅이 만들어지면은 막 본주에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네. 그게 이제 스펙주들이 굉장히 핫할 때는 우선주를 기반으로 한 테마성 이런 트레이딩 장세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괴리율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완전 장투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시세 차익 필요 없고 배당만 먹을 거다라고 한다면 주식수 많이 한다 그런 관점은 괜찮지만 괴리율이 크니까 이거 본주 쫓아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거는 괴리율이 계속 벌어진 상태로 5년, 10년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HBM 콜 테스트 통과하고 네. 막 지금 막 디램 낸드가 계속 상승이 한 5년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선주는 영원히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선주를 접근하면은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는 안 그러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당을 우선주랑 저기 현대차 기준으로 배당 5,000원 준다고 치면 뭐 주는 게 똑같다고 치면 네, 특별 배당. 똑같이 안 더 주죠. 더 많이 주죠. 똑같이 안 주고 더 똑같이 주죠. 안 주지. 삼성전자 더 우선주도 줘요? 더 주죠. 그래서 우선주가.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현대차 우선주는 18만 원이야. 네. 근데 지금 현대차 얼마죠? 27, 8만 원? 27만 원이잖아. 네. 그러면 18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배당을 노리자 하고 여기 들어가는 우선주로 가는 게 거죠. 그럼 나는 배당을 주식 잠깐 수를 먹고 늘릴 수 싶어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할 수 있으면 이거 사면은 배당이 진짜 10몇 프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사는 있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는 그 거죠. 현대차 우선주를 좋아하는 우선주가 거지. 인기가 많은 게 그래서 그거 사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뭐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아니 근데 우선주에서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배당도 별로 없고 그냥 테마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들어오면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쉽지 좋은데?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주식 수를 늘리고 싶어서. 근데 너무 계리율이 크니까 네, 그쵸? 조금 약간 현타가 온다. 이런 나쁜 점도 있다. 저기 배당을 많이 안 주면 의미가 없어요. 네, 배당을 많이 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궁금한 거. 왜 이름에 이우비예요? 아 그 순서. 그렇지. 순서에 따라 우선주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잖아요. 역사가 좀 거기서, 달라요. 네, 그럼 네이밍이 1우A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 지금 EUB 쳐보면 두산 EUB, 현대차 EUB, 미래에셋 EUB, 뭐 현대 뭐 다 EUB가 있으니까 왜 EUB인가? 그러니까 역사가 달라서 발행하는 순서가 달랐을 거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따가 없어진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1우B는 없잖아요. 예, 그 역사를 다 기억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1우B. 아 있네 1우B. 넥센타이어 1우B. 걔네가 있다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1우B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B는 뭡니까? 배당? 본드 본드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아 오케이. 본드? 다들 채권의 너무 본드 얘기하는 똑똑해. 겁니까? 그죠. 맞아. 아마 이거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뭐 IS 계좌나 이런 걸로 아마 하고 계시겠죠.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민준 들어와 하시는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아까 현대차 오 좋다 그랬잖아요. 들어가. 들어와 하시는데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네, 현대차 본주사입니다. 아, 이우비가 2가 2% 배당 확정이라는 본드 성격이라고, 채권 성격이라고. 그래서 곧 죽어도 2% 무조건 준다. 그래서 이우비래요. 오, 진짜? 이야, 1우비가 현대차 우선주. 그게 1%는 무조건 준다. 몰랐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의욕이 없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다들 약간 좀 저 저 요즘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입안에 3개 헐었어요. 오늘 보노님은 다른 네. 경제방송에서 만났다?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 네. 여기에 이만큼 빨간색 자국이 있는 거야. 네. 어디서 이렇게 자국 온 거야? 어떡해 마음 아파. 너무 힘들어서 10분 누워 있었는데 누워 이렇게 있었구나. 네. 아니 날도 좀 축축 처지고 맞아요. 막 증시도 막 추적, 무언가가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러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더 힘을 내볼까요? 네. 네. 의무적으로 다들 HLB 한 주씩 사시고 그러면 또 힘이 또 달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아침에 좋은 아이디어와 또 유쾌함 가지고 오프닝 벨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3시 20분에는 민트와 함께 클로징 벨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뉴스룸 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